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후계의 농, 이렇게 부모님이 하셨던 경우에는 부모님하고의 운영 방식의 차이, 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이 20대, 30대 직접 내려가서 아무것도 기반도 없었을 때 했을 때는 가서 그 지역 사회에 정착해야 되니까 네.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한 것 네, 같고, 뭐 여러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가 생활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럼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일단은 제가 잘하는 걸 좀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네. 최근 일이에요,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게 조금 이제 이 일 농업하고 관계없는 어떤 뭐 만화 아니면 디자인. 만화 전공하셨죠? 예, 대학에서. 네네, 그런 쪽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뭐 잘된 친구들은 되게 잘 되기도 하고 유명한 웹툰 작가도 있기도 한데, 네. 그것보다도 제가 부모님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제가 배웠던 걸 녹여낼 수 있느냐를 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만화나 디자인을 농업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죠?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제 상품을 가지고 상품에 제가 가진 채널을 입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어떻게? 이제 포장 패키지 같은 경우도 그쪽 업체에서 그대로 이제 주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컨펌을 일일이 다 하거든요. 네. 이제 주더라도 네. 제가 아트워크까지는 제가 직접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시간이 안 되면은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컨펌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제가 최대한 원하는 형태로 나오면 디자인이 딱 나오고 그 제품으로 우리가 다 만들었을 때 사람들 보고 되게 좋아하거나 혹은 잘 만들었네요라는 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럼 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 만화나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그 대표님 법인에서 만드신 거죠, 이거? 네, 이제 저희가 새로 출시한 신상품입니다. 그쵸. 네. 이름이 페이버립스예요. 네. 페이버립스. 네, 페이버립스 맞습니다. 그 페이버릿 되게 내가 좋아한다는 네, 것과 네, 칩스 네. 를 합성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표고버섯 스낵, 느타리버섯 스낵. 근데 이게 굉장히 디자인이 네. 감각적이에요. 네, 좀 칭찬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트웍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어쨌든 그 업체한테 제가 전달할 때 네. 어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좀 많이 좀 강요를 했어요. 아. 어떤 디자인이고 좀 이랬으면 좋겠고, 네. 좀 이런 좀 캐릭터가 좀 들어갔으면 또 좋겠고. 이게 캐릭터가 좀 들어간 네. 거구나. 뜯어서 먹어봐도 되죠? 네. 저는 이미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선 첫째는 그런 내가 원래 잘했던 이런 거를 입힐 수 있는 네. 것도 있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좋았나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성과를 만들어가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거 해 아니면 되게 좀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이런 걸 찍는다는 그때 성격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막 골방에서 막 그림만 그리던 그런 성격의 내성적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고 뭐 이런 걸 만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없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성격이 변화감에 따라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좀 좋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좀 인정해 주는 데 있어서 저는 좋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농업이라고 하면 그냥 막 농사만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뭔가를 만드는 거에 전반일 네. 뿐이고 네. 팔아야 되잖아요. 네, 네. 하는 걸 얘기하시는데 네. 이런 거 같은 네, 데서 전반적인 경영이나 다 네. 들어가죠.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네. 이런 것들 다 녹여내는 거죠. 이것도 그냥 느타리 버섯이에요. 네, 근데 버섯 원물 자체를 그대로인데 먹으면 과자가 같죠. 이게 드라이 프라이라고요? 무슨 프라이 공법이라고 하던데? 이걸 뭐 영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공 후라이ing 공법. 진공 프라이. 예, 진공 후라이ing. 맛있어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그냥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네네네. 유통이라든가 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입힐 수가 있는 거군요, 그죠? 좀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 있고 또 도전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실패를 해도 다행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은 성공을 좀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좀 잘했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네.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틀을 좀 벗어난 시도였거든요. 네. 기존에 20년 동안 부모님과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단순히 그냥 검은 버섯에 대한 유통 네. 그리고 어떤 그냥 포장도 좀 단순했고 아니면은 그냥 선물 시장만 바라봤던 그 시장을 벗어나서 이제 버섯을 가지고 스낵으로 아예 입혀버리는 좀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시도하는 것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요즘 보니까 생선 같은 것도 네. 그 어부들이 그 직접 자기 블로그나 아니면 밴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네네네네. 소비자들한테 네. 뭐 굴비 한 세트 한 상자로 300상자 그렇게 해서 직접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밴드 운영을 해도 일단 밴드 자체로 이렇게 가입을 시키면 어떤 폐쇄적인 몰 개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중에 오픈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어떤 소비자의 충족감을 네.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생산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사업성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이제 생계를 책임진 가장, 네. 50대도 마찬가지고 입장에서는 이런 수익성 내지 생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습니까? 수익성을 생각한다면은 네. 100% 좋아요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슨 업이든 예. 100%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시선을 달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농업이란 쪽과 농촌이란 그리고 이런 시골 이런 쪽에 아직은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회 요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또 젊은 사람들이 오면 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어떤 사업이랄지 이런 예. 것들이 도시에서 하는 어떤 창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네. 지원자들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요. 예. 단순히 뭐 5천만 원, 1억 원짜리 어떤 사업을 걸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치열하거든요. 네. 뭐 100명에서 200명 모집 하는데 한 10명 못 뽑는다. 근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같은 지원자가 경쟁이 없죠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된다는 거죠. 야, 네. 예. 그래서 어떤 기회 요소가 좀 많고요. 네. 자기가 충분한 어떤 농업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 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농업과 접목을 시키면 요즘 들어서 융복합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 들으면서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융복합 개념을 농업에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더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IT 분야도 괜찮아요. 네. 저번에 제가 가서 봤는데 그 하우스에 네네네. 물 주는 거 다음에 창문 열고 이런 거 같은 거 다 네네. 앱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스마트팜 형태로 지금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면 전 세계 어디서든 네. 뭐 문을 열린다든지 물을 네. 준다든지 네. 온도를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현장에서 가능하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특기가 디자인이냐 뭐냐 이런 거에서 네, 입힐 수가 있는 좋은 컨텐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기존에는 너무 좀 하향시에서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네. 분명한 거는 좀 기회 요소가 많으니까 네. 자기가 그동안 경험을 축적했던 어떤 노련한 분도 괜찮고 네. 아니면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도 괜찮고요. 이분들이 좀 기회 시장에 있어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기에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융복합적인 요즘의 세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거가 해결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도심보다는 훨씬 낫죠. 왜냐면 예. 땅값이랄지 집값이 예. 도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하긴 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집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집 같은 걸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 지원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진짜요? 네네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네. 그런 빈집 수리 같은 비용들을 지원해주고 또 아예 이제 도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거주하겠다라고 이게 군에서 군 단위는 아니고 예. 뭐 시 단위에서 예. 이제 시골로 내려오면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저리에 주택을 아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 자금까지도 융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강진에 내려가요. 네네. 빈집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냥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신청 요소가 있죠. 얼마 정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하고 같이 네. 부부하고 애 하나가 있다.
그럼 내려간다고 하면 주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기 그걸 산셈은 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알아봤을 때 그냥 한 마당이 있고 예. 또 조그만 텃밭이 있고 예. 그리고 좀 그냥 낡은 한옥 형태의 집이 있다 싶으면 예. 그한 매매가가 그게 한 평수까지 다 대지까지 한 100평 정도 되는 걸 본 적 있어요. 이제 지역 신문마다 나오는 매물 예. 보면 한 그게 한 2천만 원?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면 이제 그 집을 사는 거죠. 아, 뿌듯하네요. 예, 사서 뿌듯하네요. 거기서 또 리모델링 한다 예. 치면 뭐 정부에서 한 보증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집을 고치게끔 수리비. 아니, 보조금이라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쵸, 이제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죠. 와.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니, 서울에서 2천만 원이면요. 2천만 원이면 월세방에 전세 네.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증금 정도밖에. 네네네. 야, 그게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네요. 시골 다니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근데도 시골에도 또 읍단이나 있고 이렇게 좀 도심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또 그만큼의 또 가격은 프라이스는 있는데 네. 이제 아예 시골 같은 개념이 좀 그렇게 저렴하다는 얘기. 뭐 완전히 이렇게 서울 같으면 요즘 막 평균 아파트 값이 8억, 10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땅을 사야죠. 만 평, 몇만 평 사야죠. 그 돈이면 땅을 사야죠. 얘기만 들어도 뿌듯하네요. 네네. 아까 전에 사회적 농업 네.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래도 20대, 30대가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원래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기보다 네. 뭐 교류는 하지만 당연히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또래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얘기를 해보죠. 그거는 어떻게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까? 친구한테 꼬셔가지고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꼬시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떤 농업 기술센터라고 있어요. 네. 기술센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 배려하는 어떤 교육단체 보면 한 내 또래 그런 장에서 좀 만나요. 네. 내 또래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친구나 아니면 그런 형 동생 아니면 언니 오빠들을 같이 공부하는 어떤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지자체 소그룹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 경우는 이제 네. 어떤 이제 저기 전남 지역에 있는 어떤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네. 어떤 협동조합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비슷한 또래끼리 예. 모여서 우리가 어떤 판로에 대한 부분을 좀 개척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 50여 농가가 모여가지고 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도심에 있는 백화점이랄지 마트랄지 이런 데서 행사도 하고 예. 플리마켓도 하고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어떤 모임이랄지 이런 거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번 방문했었던 마을 공동체, 농촌 마을 공동체는 홍동마을이라는 곳인데 네. 충청북도에 있는 거기는 이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거기 보면은 누군가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이달 말에 워크숍도 가긴 하는데 네. 이렇게 젊은 이들끼리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저 막상 살면 그냥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이런 데서 네. 또 한 번 모이면 굉장히 또 재밌게 잘 놀아요. 그냥 판만 벌어줘도 네. 자기들끼리 잘 놉니다. 네. 네. 하루 종일 뭐 날밤 새서 얘기도 하고 그렇군요. 공유가 돼요. 자기가 내가 삶이 내 생활이 그들과의 어떤 공유점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네. 굉장히 거기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도심지에 사는 분들이 내려가서 이런 농업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각 지자체마다 그런 귀농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귀농 관련 어떤 지원센터랄지 이런 예.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강진군이다 싶으면 강진군 뭐 귀농사관학교 아니면 귀농 지원센터 이런 네. 데 뭐 검색하거나 아니면 군 홈페이지 같은 데 있어요. 네. 귀촌 귀농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지자체든 간에. 거기에 먼저 문을 두드리면 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 명이라도 인구를 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뭐 강진 해봤자 지금 4만이 못 되거든요. 전체 인구가. 그럼 강진은 많이 들어본 큰 도시 같은데도 그렇게 얼마 안 되네요. 예, 지자체가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거의 4만에서 오락내리락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보다 네. 한면에 더 귀농해서 정착을 하는 걸 더 지자체 공무원들도 원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면서 아니면 뭐 대구에 살면서
그러면서 간간히 준비할 수는 없나요? 아예 내려가지 않더라도. 아, 간간히 준비하는 거에서 이제 좀 민간단체 같은 경우도 제가 봤어요. 이제 네. 좀 제하고도 좀 지인이신 분인데 네. 먼저 단기간의 어떤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귀농교육 코스라는 예.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실제로 내려가서 뭐 지역에 가서 한 달간 살아보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자체마다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한 달간 일해보기, 한 달간 밭에 해보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품앗이 개념으로 일해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실제적으로 급여도 받으면서 가서 일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팜메이트라는 프로그램도 들어온 적 있고요. 뭐 품앗이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버섯 농사 같은 것만 해도 네. 이게 되게 배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디서 배우나요, 그치? 임업진흥원이라고 한국 임업진흥원 사이트에 가면 이제 표고농사나 아니면 이런 임산물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연마다 자주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뭐 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몇 주 정도 해가지고 네. 그 자부담도 있지만 지원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조금 적은 자부담을 내면 실제 농가도 방문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습 교육도 하고 이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숙식까지 제공되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노하우를 쌓아야지 내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간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란 얘기네. 몇 년까지 하는 건 사실상은 이제 저희가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초중고를 나오고 네. 대학교를 나오고 뭐 대학까지 나오더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배워가지만은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본적인 거는 배우되 네. 실제로 제가 해봐야 되는 거죠. 아. 해보면서 실패도 해보고 예. 했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건지도 예. 들어보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꼭 제일 큰 좀 어떤 멘토링 정도의 역할로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나와 같은 작물을 하는 사람하고 잘 교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와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에서 그 사람을 코칭해 줄 수도 있고요. 아.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뭐 내려가기 전에 어떤 농작물을 내가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좀 네네. 알아보고 네. 그걸 이미 하고 있는 네. 분하고 먼저 교류를 하고 배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농업에 특히 맞는 성격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자, 아니면 뭐 이런 자질 뭐 이런 것들. 아, 자질은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사람 성격도 다 다양한데 예. 농업을 하면서도 결과물도 다 사람 성격 따라 나오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 그 뭐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작물을 키우면 정말 나 이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겠다 하면 빨리 나오는 작물을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 연장이 있어 작물을 키우는 있어 또 뭐 1년만 그냥 먹고 살 정도면 되지 하면 네. 그냥 딱 1년 정도 할 수 있는 작물을 택하신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하우스에서도 1년에 2개의 작물을 키우신 분도 계시고 네. 네, 그렇게 좀 사람 성격에 따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농업을 어떤 자기 업으로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검토할 만한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40대, 50대 분들 이런 분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랄까요? 네. 네. 제가 군대 갈 때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는데 네. 되게 지금 제 신병 때였는데 제가 네. 어디 이제 앞에서 대기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해준 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군대도 뭐 사람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농촌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이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이 되게 어렵게 좀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결국에는 가면 또 사람 마음이란 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어디 뭐 도시에서 살든 시골에서 살든 위치만 다를 뿐이지 다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부담 같지는 않고 일단은 뭘 하겠다라는 것들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겠다는 정도는 계획을 짜고 그리고 요즘들 같은 게 지자체에서 워낙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놓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순서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가이드를 따르고 이런 부분을 좀 잘하면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아. 지금의 제 생각에 봤을 때는 저희 부모님도 청년 농부셨었고 저희 네. 부모님도 해왔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네. 지금의 청년 농부나 지금의 농촌의 귀농지출산분들은 훨씬 더 혜택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오셨다는 거에 있어서는 다시 가신 분도 계시지만 네. 오셨다고 마음 먹고 도전하신다면은 네. 마음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 단순하게 네. 뭐 1년 해서 끝장 보겠다가 아니라 예. 길게 받고 1년 왔으면 뭐 최소 10년, 네. 20년 이렇게 보고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아, 좋겠어요. 이제 민영진 대표님과의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유망한 직종을 선택을 할 때 주로 몸을 많이 쓰는 것,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융합하는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윤영진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농사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으로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업이었을 수도 있는데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섹시하고 최첨단의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농사 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